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줬다가 공식적인 막 사과까지 해야 되고 심지어 막 잘릴 위기에까지 처한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라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나 막 중학교 때 뭐 진도 뭐 다 나갔거나 기말쯤 아니면은 뭐 교육용 자료로서 영화 같은 거 선생님께서 보여줄 때 되게 많잖아요. 뭐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이 작품은요, 오델로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영화로 옮긴 작품인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당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였었던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배우였습니다. 맞아요. 로렌스 올리비에는 백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흑인 분장을 한 거죠. 적당하게 흑인도 아니고 완전 진하게, 그죠? 바로 요거였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음악 시간이었어요. 음악 교수님.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께서 오델로라는 오페라를 좀 이제 강의를 하시려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모아놓고 영상 자료로서 저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 가운데 흑인 학생이 엄청 질색팔색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개그 프로그램에서 흑인 분장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막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고 했었던 그런 과거의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거였어요. 흑인에 대한 조롱과 멸시 아니냐, 이건 인종차별주의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장 이 선생님의 수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대체 교수님을 집어넣죠. 대체 교수님도 이 기존 교수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저히 현대적인 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학기 내내 수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잘리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는 사과를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 사과문을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 겸? 굉장히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이런 사과문을 영어 공부랍시고 읽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왜 수능 영어 지문에 보면은 18번 독해 첫 문제가 목적 문제라고 항상 편집글이란 말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편집글이라고 같은 편집글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과문 때문에도 더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사과문이 온전한 사과처럼 비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더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쪽인데, 아니 이거 거의 마녀사냥 아니냐. 위에 나와 있는 저 작품 정말 인종차별적인 영화일까? 오히려 그 인종차별을 더 고발하는 영화 아닌가? 오델로라는 작품 자체가 그렇잖아요. 흑인과 백인의 사랑 아니야. 그리고 그 어떤 그 간극을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그 빈틈, 그게 이해하고잖아요. 로렌스 올리비에가 다른 백인들과 다르게 정말 더 새카맣게 흑인 문장을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백인들에게 먹힐 수 있을 만큼 정도만 이렇게 흑인 분장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도발적으로 대놓고 난 흑인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연기. 흑인 연기는 흑인만 해야 되나요? 이게 좀 큰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cultural appropriation, 문화적 전유, 문화적 유용, 문화적 도용. 왜 흑인 문화를 백인들이 가져가지? 흑인들의 문화는 흑인들의 것인데? 맞아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왜 이런 거 있죠? 흑인들의 사건, 흑인들의 비극을 흑인들만 묘사를 해야 되나요? 보편적인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요즘에 말이 많아요. 뭐 아카데미 상에도 흑인 배우상을 따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등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과연 이 교수님에게 가해진 어떤 그 대응들, 학교 측의 대응이든 학생들의 대응이든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 삼을 만한 게 되게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요즘 미투 운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부작용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막 다층적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이 교수님은 트라우마에 시달릴까? 잠시 제가 이 교수님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현대 음악 작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어떤 권위, 이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과문을 읽을 텐데 이 사과문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겁에 질려 있다, 이 사람이 되게 쫓기고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이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막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진술서도 아니고 이 정도까지 써야 되나? 일단 한번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 일단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나의 잘못된 행동. 1965년 그 시어터 버전을 갖다가 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그 오델로 비디오, 나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내가 책임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오로지 나다. 그죠? 근데 이것은 SMTD나 아니면은 작곡과 디파트먼트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SMTD라는 거는 School of Music, Theater, Dance.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학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Since Friday's incident, 금요일날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 이후로 나는 좀 더 연구도 하고 배워봤다. 그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대처를 깨달았대요. 인종주의의 어떤 그 깊이가 과거에도 그랬고 여전히 그러하구나. 뭐하다고? 바로 미국 문화의 굉장히 위험한 일부이다.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민스트렐. 이게 흑인 분장하고서 왜 흑인들 약간 희화화하는 그런 극 있잖아요. 민스트렐 퍼포먼스에서부터 그 유색 인종이라든지 인종에 대해서 되게 insensitivity, 예민하지 못한 거,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흑인 자리에다가 백인을 갖다가 기용한다든지, 그죠? 그래 놓고는 적당하게 흑인 분장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든지, 모든 연애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계에 있어서 이것이 전통이었다는 거죠. 흑인 그 미국인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갖다가 차별하고 그 다음에 디그레이드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몰랐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좀 설명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학생들 당신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at the time, 당시에 그 많은 그 흑인 미국 배우가 없었다. 당시 그러니까 그 로렌스 올리비에가 1960년대 그저 오델로 영화를 찍을 때만 하더라도 흑인 배우들이 별로 없었다. 그죠? 예를 들면 시드니 포이티아 같은. 그래서 로렌스 올리비에가 저 역할을 맡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상황 설명 없이 이렇게 그냥 저 영화를 보여주니까 너네들이 당황했겠구나. 그죠? 나는 레코그나이즈 하는데 실패했었다.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했었다. 그죠?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블랙페이스를. 이것이 강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나는 몰랐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나의 어떤 깨달음, 이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변명처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 대목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나 싶다는 거죠.
한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나 역시도 어떤 사회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로 백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속에 지난 40년을 살아오면서 나 역시도 차별, 인종차별 나도 겪어왔고 참아왔다. 내 문화의 어떤 그런 교육 때문에, 그죠?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그런 인종차별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냥 그래, 인종차별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나의 주어진 것으로서 나는 받아들여 왔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깊이 다뤄본 적이 없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것도 변명처럼 들렸겠지. 과거에 나는 종종 보았다. 크로스 캐스팅을. 다시 말하면 흑인 역할의 백인 배우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오델로와 같은 그런 오페라에서 아이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그리고 마담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본이 배경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여자 주인공이 일본계인데도 불구하고 90%가 이제 백인 가수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좀 문제 삼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 행동의 엄중함, 그레이브니스를 갖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In a classroom, 교실 안에서 나는 선생이다. 대학을 대표하는. 그래서 나는 좀 더 딜리전틀리하게, 좀 더 펀더멘털리하게 이 문제를 생각했어야만 했는데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죠. 나는 사과한다. 이 행동이 굉장히 오펜시브 했었다. 그죠? 모욕적이었다. 그리고 너를 갖다 화나게 만들었다고 한 거 나 사과한다. 그리고 너의 이제 선생으로서 학생으로부터 존경, 믿음, 이것을 받지 못한 거, 저버린 것에 대해서도 좀 이제 되게 슬픈 거죠. 근데 결코 나의 실수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갖다가 좀 알아달라. 그러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해요. 난 굉장히 다양성을 중시 여기는 작곡가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흑인 배우라든지 아니면은 아시아계 그 출연자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고용하고 캐스팅했었던 막 사례를 막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우 관계를 나눴었던 흑인 그 예술가들이겠죠? 그 흑인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이거 거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막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이 태어난 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막 태어날 날에 나는 그 셜리 베렛의 미모리얼에 갔었는데 그때 내 아내의 양수가 터져가지고 자기 딸이 태어난 얘기도 막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프리카계 그 미국인 학생들을 갖다가 막 추천한 막 그런 얘기도 막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막 애써 이렇게 막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자기 비판? 자아 비판? 한 사람 세워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집단 린치하는 거 같은 막 분위기여가지고 저는 정말 좀 읽으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이해한다. 너의 어떤 상처, 유흥과 실망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 날에 그 세미나 바로 직후에 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테러블하다고 느꼈고 나는 내 사과를 보냈다. 1시간 이내 반에.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걸 또 보냈다. 그 오델로 프로젝트를 갖다가 캔슬하겠다. 나 이거 수업 진행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브라이트 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행동까지도 반드시 옳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화, 인종차별주의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민감하구나. 조금만 뭔가 하나 꼬투리가 잡히면 이 굉장히 큰 문제로 비유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떤 평생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직업과도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구나. 미국은 이렇구나 라는 최근 얘기. 이게 지금 9월 16일 날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세계에서 돌아가는 어떤 사태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어떤 편집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